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집중 탐구. 자, 통계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드디어 집값이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에서는 조금 수상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갭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영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상한 신호가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조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들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전남 광양입니다. 광양이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인구 15만 명의 이 작은 도시가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세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몰렸고 전체 거래량에서 한 60% 정도가 외지인 투자자들입니다. 중개업자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와서 이제 한 채만 사갖고 가는 경우는 없다. 좀 그렇게 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서울 강남이나 성파,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이런 곳들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최상위권이었는데 올해는 광양이라니까 좀 의외인데 이런 현상은 어떤 꾼들이나 스타 강사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찍어주기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상당히 의심되긴 합니다.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전체 거래량하고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주기를 어디까지가 찍어주기이냐 그게 좀 논란이 있겠지만 지역을 아주 국지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지까지 언급을 했다면은 사실상 찍어주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외에 뭐 다른 곳들 중에서 또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데가 있나요? 아직은 첩보 정도여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인데 네. 경남 거제 그리고 창원 같은 곳들에서도 뭐 슬슬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거제하고 창원은 그 지역의 산업들이 많이 망가지면서 집값이 뭐 수년째 막 가장 많이 떨어진 곳 1, 2위 막 이랬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몰렸던 공급이 사실은 거제랑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거의 끝나요. 네. 끝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매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자기 강의원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이런 수급을 근거로 이제 이쪽 시장을 전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미리 사뒀던 자기 물건을 넘기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찍어주기라는 게 보통 여기 오르니까 여기 사십시오. 여기 보면 나중에 뭐 차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먼저 사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주기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찍어주기 자체를 경계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찍어준 분은 그 시점에 이미 거기서 먹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차익을 실현했다. 그렇죠. 예. 강의를 듣는 분들을 우리가 뭐 삼진 혹은 뭐 세 번째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는데 이 막상 강연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그와 함께 선제 진입하는 분들이 일진이고 이게 또 이진이 있어요. 그들을 신격화시켜주는 사람들. 이게 뭐 누가 뭐 얼마의 차익을 더 거두느냐를 떠나서 투자 순서가 이렇게 1, 2, 3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진, 2진에다 3진까지 있다니까. 일반은 3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3진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제일 마지막. 약간 설거지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설거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요? 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찍어주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건데 이 전에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직전에 보면 버스를 막 대절해서 재건축 물건 막 내려가지고 후다닥 사가지고 막 떠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9.13 대책 나온 직후에 보면은 서울 쪽이 꽁꽁 묶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평이나 뭐 부천 그리고 인천 같은 곳들에 좀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고향 일산인데요. 일산은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집값이 좀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에 9.13 대책 직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일산의 백석동에 일산 요진 YCT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그래프가 지금 나갈 건데 이 아파트가 9.13 대책 전후로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되게 좀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서 찍어주기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진 단지거든요. 오, 그래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해서 현재 중개업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엄청 급등했어요? 예, 그래프가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의 이렇게? 예, 뭐 히말라야 정도의 공사로. 장난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취재했던 그게 기억나는데 보증 반환 사고 최다 지역이 경기도 고양시였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묻지마 갭 투자를 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값 전망하시는 분들 근거가 대부분 공급량이거든요. 이제 공급량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흘러가니까.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이거 공급량을 가지고 뭐 인구수 대비 혹은 면적 대비 굉장히 뭐 디테일하고 그럴싸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공급량의 숫자가 수요를 말해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아까 창원이나 거제 같은 도시들은 사실은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제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인구도 순유출이 진행 중인 곳인데 이런 것들의 뭐 공급이 단순히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맞습니다. 이 시장의 기능을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보이는 손, 뭐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 교란 행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 스타 강사나 뭐 소위 말해서 잘 안다는 분들이 찍어주는데 막 몰려가서 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찍어주는데 가서 막 이걸 지금 안 사면 내가 기회를 놓치는구나 이게 아니라 자신의 분석력과 판단력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정영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